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익 인터내셔널 코인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최진수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약간 어려운 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용 IoT용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한번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찾아온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미래 신기술과 함께 신선 안전식품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제조산업 현장 전반에 혁신을 일으킬 암호화폐. 코익은 산업 현장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신호 데이터를 정보, 지식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발행됩니다. 기업은 코익을 활용해 센싱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주요 시각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현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익 플랫폼을 적용 중인 공장, 창고 시스템들이 모여 하나의 또 다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 까다로운 검증 또는 협의 절차 없이 인증 주관 서버를 통해 간편하게 시스템을 연계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익을 구매하거나 직접 채굴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개인도 코익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냉동 냉장 창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코익 IoT 플랫폼은 앞으로 콜드체인 전 영역과 제조산업 영역으로 확장되어 모든 유통 제조 산업 시스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정한 온도 유지와 규칙적인 수분 공급, 재배 환경에 민감한 작물을 잘 키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선도가 생명인데 실시간으로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물품을 수시로 적재 출하해야 해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도 물품 위치를 센서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식자재, 관리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코익 IoT 플랫폼은 신선식품의 재배부터 유통, 보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관제 원격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콜드체인 시장에서 흔히 겪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 재배 시 재배 환경에 적합한 온도와 수분을 자동 제어할 수 있고 배송 차량의 위치와 온도, 습도를 원격 자동으로 관제해 물품을 최적의 상태로 입고시킬 수 있으며 입고된 물품이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보관되었는지 재고량과 보관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연계한 신뢰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콜드체인 협력사가 필요할 때 CA 중앙 인증 체계를 활용하면 협력사 정보를 즉각 조회할 수 있고 계약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없는 무한한 가치 창출. 블록체인이 꿈꾸는 최첨단 IoT 시스템. 코익이 있습니다. 네, 방금 간단히 동영상을 좀 봤는데요. 시간이 15분 중에 5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지막 세션이기도 한데요. 맨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아주 알차게 내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 여러분들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기존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부분을 사람의 어떤 영역을
기계나 센서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IoT를 저희 블록체인과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저희의 그 관심 영역은 데이터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센서에 의한 데이터의 신뢰성. 흔히들 이제 은행 거래를 통한 블록체인에서의 그 홍길동이 성추행한테 보냈던 100만 원의 금액이 누구한테 의해서도 위변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블록체인의 어떤 사상을 설명하는 데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IoT의 어떤 센서들이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거에 저희가 가정을 두어서 이거를 블록체인에 만약에 심을 수 있다면 그 데이터들이 위변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장비가 떨어진다든가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묶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저희가 좀 매칭을 시켜 보았습니다. IoT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컨슈머 IoT, 흔히들 이동통신사라든가 일반 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벤더들이 많이 위시하고 있는 영역이 컨슈머 IoT 영역 쪽인데요. 저희는 인더스트리얼 IoT, 그러니까 산업 IoT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블록체인형 플랫폼을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상당히 성장세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산업 IoT의 영역은 생산, 공장 영역과 물류 유통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른쪽 도표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42 트릴리언, 약간 1.42조 달러 정도의 교역량, 무역량 정도, 시스템 활용량 정도가 2020년 정도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용 IoT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한 4, 5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공장들, 또 수많은 창고들, 수많은 산업 그 업체들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어떤 고민, 밑에 한 7, 8가지 쭉 이제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돈이었다는 거죠. 비싸서 못하겠다. 그냥 하던 대로 사람 한 서너 명 더 예를 들어 부려서 일을 하게 되면은 IoT를 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그냥 나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들을 하면서 4, 5년 전부터 고민하셨던 부분, IoT를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실현성이 사실상 무산되었던 부분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 코익 프로젝트의 목적을 2가지 정도로 이제 위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Low Barriers to IoT Implementation입니다. 저희 그 코익 코인을 좀 이따 이제 코익 코인의 어떤 생태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코익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은 구형 냉동 냉장 창고 혹은 기존의 배송 업체들 혹은 원산지 생산지 그런 부분에 플랫폼을 무상으로 구축을 해주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구축해준 그 시스템을 신뢰성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함에 따라서 각 생태계에 들어온 업체들 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렸던 콜드체인 영역을 충분히 위시한다라는 게 2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구축은 무상으로 하되 그 지불 방법은 코인으로 기업체가 플랫폼 사용료를 연단위 제시하는 형태로 코인의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는 형태로 모델을 삼았습니다. 저희 코익 에코시스템에는 3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IoT 솔루션을 엔드투엔드로 제공을 한다. 2번째는 그것을 신뢰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완성을 시켜드린다. 3번째는 각각의 참여한 기업체들 간에 혹은 코인의 어떤 그 생태계를 통한 약간의 그 보상을 받는 측면에 CA 인증 시스템을 두어서 철저하게 보관 관리를 한다.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코익 블록체인은 그 2가지 이제 큰 영역이 있는데요. 무결성을 보장을 합니다. 저희 그 블록체인은 저희 IoT 센서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데이터들이 들으면서
해시된 어떤 값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저장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 각각의 공장들이나 창고들에서 플랫폼 기반에 그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리고 생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건 식자재 유통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재 이력 시스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으로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코익 에코시스템의 어떤 순환 모델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익 플랫폼을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그 한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코인을 저희가 이제 수수를 함으로써 그 코인의 어떤 수요자 측면이 이제 명확히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였고요.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내가 코인을 갖고 있을 때 팔면 누가 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궁금증이 이번에 표현된 것처럼 공장이나 창고들이 그 해당되는 코인을 구매를 해서 다시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에코시스템으로 이제 명시가 되겠고요. 3번에 해당되는 센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시된 값으로서 저장되기 전에 발생을 시키면서 4번에 블록체인에 해당된 해시 데이터들을 보관하게 돼 있고 5번에 피어 노드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들 이제 채굴자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블록에 대한 보상을 받는 어떤 그 노드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피어 노드들에 의해서 모든 트랜잭션이 이제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6번에 의해서 코익 CA에 의해서 참여하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이나 창고에 해당되는 그 파트너사들이 실제 권한을 받는지 아닌지 적합한지 아닌지 참여해도 될지 아닐지에 대한 그 인증을 통해서 또 패브릭 CA를 통해서 아까 채굴 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 페이지 이제 CA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코익 토큰 에코노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코인은 여러분들이 일반 그 일상생활에서 콜라를 뭐 자판기에서 뽑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인을 사용하는 공장과 창고나 배송업체나 도소매점 같은 경우가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을 무상으로 하는 대가를 코인으로 지불을 함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서플라이어들 실제적으로 이제 피어노드죠. 코인에 대한 리워드를 받는 분들과 혹은 저희 코인을 이제 ICO 등을 통해서 프리세일을 통해서 구매하셨던 분들의 코인을 사서 이 공장들이 대가로 지불을 하는 형태가 토큰 에코노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익 플랫폼은 이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제이웍스라는 이제 IoT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던 제이컴피아라는 이제 국내 법인체의 플랫폼을 가지고 중간 그림 같은 실제 콜드체인 시스템에 영위하고 있는 파트너사들, 배송업체들 혹은 원산지, 그 다음에 실제 창고업체들 아니면은 도소매업체들 이런 분들이 CSN이라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것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까 센서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이 코익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 운영되면서 실제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CSN 영역 내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고 좌측에 CA라고 하는 그 인증 서버를 통해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지만 이런 공용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걸 통해서 서로 간의 파트너사들이 서로의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CA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에코시스템이 완성된다고 보겠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피어 리워드에 대한 관리는 말씀드렸던 CA, 패브릭 CA에 의해서 이제 활용이 되겠고요. 우측의 역할 두 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어소리티에 대한 관리는 저희 코익 CA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겠고요. 밑에 하단에 그 실제 제이웍스라고 하는 또 코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사이드 네트워크에 있는 업체들이 활동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블록 리워드, 블록 발굴 리워드에 대한 것을 M1, M2, M3라고 하는 피어노드들이 다시 이제 활용하면서 다시 리워드를 활용 보상의 어떤 방법으로 혹은 지불 보상에 대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그룹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코익 플랫폼이 최초에 이제 적용되는 영역이 실제 식자재 유통에 대한 어떤 콜드체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배송, 그다음에 창고 영역, 창고도 냉동, 냉장 창고 영역, 그다음 도소매 쪽, 심지어 이제 클라이언트 최종 단위 쇼핑몰 단계까지의 각 영역별을 CSN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매핑을 하고 그 그룹 내에 있는 여러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데이터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발생된 데이터, 그렇다고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기업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건 아니겠고요. 해당된 물류 데이터, 어느 창고에 어느 정도의 가용력이 있고 어느 배송업체에 어느 정도 유휴 차량이 있고 하는 형태를 전 단계나 후 단계의 모든 CSN 내의 파트너들이 명확히 블록체인 기반하에서 공유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느 배송업체와 어느 그 창고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도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됐고 지불 방법 자체도 이 CSN 네트워크 내에서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코익 인터내셔널은 국내 그 냉동 냉장 창고 쪽에 센서 기반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제이컴피아와 공동 제휴를 통해서 현재 코익 그 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겠죠. 리버스 ICO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대전제인데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제휴를 한과 동시에 또 하나 기존의 제이컴피아가 보유하고 있는 냉동 냉장 창고 고객 보유사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구축해오는 시스템을 바로 코익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년 5월에 이제 코익 플랫폼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될 때 기존의 제이컴피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 고객사들의 시스템이 바로 전환이 되고 메인넷이 바로 가동이 되면서 코익 플랫폼 생태계가 완성이 즉시 된다라고 하는 에코노미상의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컴피아의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현재 뭐 AJ 토탈을 비롯한 냉동 창고 두세 개 군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하단에 무인 배식 시스템, 약간 이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센서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한 사업을 해왔던 업체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컴피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 BSNC와 IoT 사업에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MOU를 맺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의 뭐 약간 첨단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저희 코익 플랫폼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코익은 비즈니스 로드맵이 상당히 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식자재 유통 측면에 좀 포커스를 둔 로드맵만 약간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공장이라든가 기자재 혹은 실제 금융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부분과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로드맵이 또 N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는데 식자재만 놓고 본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할랄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먹는다라고 하는 그 시장이 동남아시아만 거의 5천억 불 정도의 그 규모이고요. 2020년 정도, 2018년 정도까지는 뭐 CAGR 7% 정도 성장한 1.6조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식자재 유통 쪽에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 시장을 궁극적인 타겟으로 좀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냉동 창고만 해도 1,000톤 이상 보관하는 곳이 300군데, 동남아시아는 약 15,000군데가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까지 우선적으로 이 타겟 대상으로 300군데 정도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이코인의 이제 토큰 얼로케이션 할당인데요. 뭐 리워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들어온 파트너스로 들어온 기업들에 의해서 발생된 센서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블록들을 생성할 때에 따른 그 리워드를 하나하나 차곡씩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피어노드 쪽에 분배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리워드가 약 한 76% 정도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프리세일 형태 16%, 나머지 8% 정도가 초기 이제 합류하신 분들에 대한 할당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큰 자리에 서는 적이 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기술 위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형 기업에 의해서 이미 좀 물이 건너갔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반면에 서비스 기준으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저희 같은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약간 연계를 시키면서 실제 서비스 확산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리버스 ICO를 넘어서 훨씬 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댑티브 원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려는 저희 J컴피아의 행보에 계속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한 열심히 그 사명을 갖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